시간에 여기 170, 171쪽을 알아봤고 국제관계와 국제법,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대 흐름별로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맨 마지막에 오늘날 우리의 국제관계까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고, 오늘부터 들어갈 부분은 여기 밑에 나오는 생각을 키우는 활동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교과서 18쪽 거기에서 배웠던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홉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현실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여기 보면 교과서 지금 보이죠? 네, 여기 172쪽에 보면 현실주의적 관점은 하고 나오는 요 관점,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홉스예요. 그래서 홉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현실주의적인 관점하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알아두고, 어디를 보냐 하면은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자, 프린트물에 보면 프린트물 1쪽, 오늘 받아가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카카오톡에다가 공유를 해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PDF 파일로 공유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업을 듣도록.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학습지 1쪽에 보면 국제관계의 변화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아직 오픈 채팅창에서 다운로드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얼른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그걸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은 이거 한번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었죠. 방금 전에 지금 선생님이 말했었는데, 누구의 관점이냐면 일단 홉스는 어떤 관점에 입각했냐 하면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현실주의적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지? 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홉스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힘의 논리로 국제관계를 설명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프린트물에서 봤는데 국제관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성적인 것, 머리로 판단하는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홉스는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힘의 논리로 국제관계를 설명한다. 세 번째, 전쟁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국가는 힘을 길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바로 홉스의 현실주의적인 관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자유주의적 관점이 나와요. 국제관계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제법, 국제기구 등의 국제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화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의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국가는 국민 복지를 추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정치적 상호 의존을 촉진한다라고 본다. 이게 좀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다. 그리고 아까 현실주의적 관점은 전쟁, 힘을 사실은 인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전쟁은 필연적이고 국가는 힘을 길러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국제관계의 주체와 세계화의 흐름 속 국제관계라고 나오죠. 1번 국제관계의 주체. 자, 주요 행위 주체로는 누가 있냐 하면은 당연히 주권을 가진 국가, 그 다음에 정부 간 국제기구인 IGO, 그 다음에 국제비정부기구인 INGO, 그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있다. 자, 그 밖에 행위 주체. 일단 주요 행위 주체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밖에 행위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소수인종,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들도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2번. 세계화의 흐름 속 국제관계의 변화라고 나왔어요. 1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별이 좀 약화됐다. 그리고 서로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두 번째,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영향이 그래도 좀 커진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었었는데, 자, 어디부터 풀 차례냐 하면은, 일단 그래도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1번부터. 1번. 다음을 국제관계의 변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여기서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렇지, 제국주의 시대.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야? 국제연맹, 국제연합 요 얘기가 먼저 나오겠죠? 연맹이 먼저예요? 연합이 먼저예요? 국제연맹이 먼저예요. 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을 창설하게 되죠. 맹하다가 이제 창설하게 된 거예요. 연합을. 그 맹이 먼저야. 자, 그 다음에 닉슨 독트린 발표랑 소련의 몰타 선언이 나왔네요. 뭐가 더 먼저 될까요? 그렇죠. 미국의 닉슨 독트린 발표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몰타 선언이 비읍이 되는 거죠. 닉슨 독트린은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강대국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이제는 좀 지양하겠다. 지양이에요. 지향이 아니라 좀 안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냉전 체제가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시오. 1번.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보다 이성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대죠? 이성의 논리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특성을 지니죠. X. 2번. 국제관계는 주권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기본 단위는 당연히 주권을 가진 국가예요. 그죠? 3번. 국제관계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제법, 국제기구 등의 국제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다. 아니죠. 자유주의적인 관점이죠.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그런 관점이죠. 4번. 최근의 국제관계는 과거에 비해 국제법을 통한 규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아까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나오지. 그지?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규율이 급격히 감소했다기보단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 속에는 좀 더 국제법을 통한 규율이 증가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5번. 오늘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별이 현저히 약화되고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바로 여기 위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구별이 약화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봅니다. 자, 교과서 172쪽으로 넘어왔어요. 아까 그 문제죠. 현실주의적인 관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유주의적인 관점.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료 1번. 현실주의적인 관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지속되면서 국제정치의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았다. 홉스의 인간관에 기초한 현실주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국가 간에는 갈등과 무정부 상태가 일반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제관계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 예전에 교과서 18페이지에서 홉스는 현재 상태를 그냥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바라봤었죠. 네. 그래서 홉스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갈등과 무정부 상태가 일반적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제관계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국가는 힘을 길러 자신을 지키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자, 1번. 자료 1번의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한계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자료 1번 관점, 현실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의 한계점을 한번 우리 보러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현실주의적인 관점은 힘의 논리로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이런 국가도 이기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계점은 뭐냐? 예, 국가 간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조금 간과할 수 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다. 제대로 안 보고. 그리고 복잡한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설명한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보통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지나치기 쉽고 복잡한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 너무 단순화해서 설명한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자료 2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료 2번을 봅시다. 자,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국제관계의 평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법, 국제기구 등의 국제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네, 얘기하고 있죠. 항상 국제법, 국제기구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또한 국가가 안보를 추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국민의 복지를 추구하고 서로 협력하는 존재다라고 인식한다. 아까 현실주의적인 관점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국가는 안보를 추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존재다. 따라서 국제체제에서 정치력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기술력에 특히 주목하고 이것이 국가 간 정치적 상호의존을 촉진한다라고 본다. 자료 2번의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한계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지금 현실주의적인 관점이랑은 다르게 네, 약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다. 따라서 국가도 이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계점은 뭐냐? 실제 국제관계는 어때요? 사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현실주의처럼.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간과한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건 아까 했던 거고. 네. 요거 지금 선생님 말한 거네. 그죠? 실제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가 된다. 이러한 국제관계 현실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의 장점이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한계점이 되는 거고 자유주의적인 관점의 어떤 장점이나 특징들이 현실주의적인 관점의 단점, 한계점 그런 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3번. 자, 어떤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게 타당한가? 모든 별로 토론해보자. 네,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진짜로 솔직히 현재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면 힘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근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적은 거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각 국가가 힘을 길러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자, 자유주의적인 관점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제법,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가 간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통해 국제관계를 맺는다.
이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